안녕하십니까. DPU 기반 페이스넷 최적화 수행 및 운전자 감시 시스템 구현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입니다. 첫 번째로 인셉션 레지넷을 기반으로 한 페이스넷의 최적화 결정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경량화 모델인 모바일넷 기반 페이스넷, 그리고 두 모델의 성능 비교와 실제 활용 예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인식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캡처링 단계에서 카메라가 얼굴을 감지하고 전처리를 수행하여 넘겨주면, 그 다음 익스트랙팅 단계에서 얼굴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해냅니다. 바로 이 익스트랙팅 단계가 페이스넷 모델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페이스넷은 입력된 얼굴 이미지를 128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에 매핑하여 벡터화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벡터 정보를 가지고 이후 컴페어링과 매칭을 단계에서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해 유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페이스넷은 얼굴 인식에 있어 필수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울트라 96 V2 보드에 이식하기 위해 구글의 인셉션 레즈넷 기반의 프리-트레인드 페이스넷 모델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인베디드 보드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에 마주쳤습니다. 다운받은 이 모델은 동적 그래프였기 때문입니다. 동적 그래프란 데이터가 흐르는 길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스위치나 머지 같은 노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데이터의 경로를 바꾸는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할 때와 추론할 때 서로 다른 경로를 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반면 제가 타겟팅하는 울트라 96 V2의 보드의 핵심 두뇌인 DPU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DPU는 복잡한 논리 판단을 하는 CPU와 달리 단순한 행렬 연산을 극한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가속기입니다. 따라서 조건 분기 없이 데이터가 일직선으로 흐르는 정적 그래프 형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계산만 하는 하드웨어에 억지로 넣으려다 보니 양자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동적 모델을 하드웨어 친화적인 정적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풋 프리징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원본 모델은 입력값들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플레이스홀더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 크기나 값을 결정하겠다고 비워둔 빈 상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한 바이티스 AI 양자 툴은 빈 상자를 싫어합니다. 학습 중인지 이미지는 몇 장인지 같은 질문에 확실한 답이 없으면 에러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빈 상자에 값을 채워넣고 변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페이스 트레인입니다. 지금 학습 중이야 라는 질문에 대해 false라는 값을 강제로 지정해 모델이 추론 모드로만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배치 사이즈입니다. 가변적이었던 입력 개수를 보드 환경에 맞춰 1이라는 상수로 고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보드에서 실시간 추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입력을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보다는 단일 입력을 즉시 처리하는 추론 구조가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어 흐름 제거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스위치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학습 경로로 보낼지 아니면 추론 경로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DPU와 같은 하드웨어 가속기는 이러한 동적 분기 구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프 구조 자체를 바꾸는 회로 재배선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스위치 노드를 삭제하는 대신 아이덴티티 노드로 교체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덴티티 노드는 수학적으로 x는 x와 같은 개념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프의 연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복잡한 조건 분기 로직을 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왼쪽 그림처럼 위아래로 갈라지던 복잡한 구조가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의 선형 파이프라인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스위치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 개의 머지 및 아이덴티티 노드들은 연산에 기여하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저는 텐서플로우 최적화 도구를 사용하여 이 노드들을 모두 폴딩하고 끊어진 경로를 직통으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경량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속 핵심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폴딩을 적용하였습니다. 수학적으로 선형 변환인 합성곱과 배치 정교화를 굳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치 노멀라이즈 층의 파라미터를 앞단 합성곡 필터에 미리 통합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추론 시에는 무거운 배치 노멀라이전 연산이 아예 사라지고 보정된 합성곡 연산 하나만 수행하게 되어 하드웨어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배포 파일 생성 단계입니다. 앞서 정제한 클립 모델을 8비트로 변환하는 양자를 수행하되 실제 데이터 분포를 반영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후 울트라 96V2의 하드웨어 정보에 맞춰 컴파일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보드에서 실행 가능한 X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재설계한 커스텀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 트레인드 모델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인셉션 레진넷 백본을 사용했지만 하드웨어 효율성을 위해 내부 구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 해상도 최적화입니다. 기본 페이스넷은 160x160 해상도를 사용하지만 보드 환경에서의 모델 경량화와 연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력 해상도를 112x112로 재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스 제거입니다.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은 컨볼루션층 바로 뒤에 배치 정교화를 적용합니다. 보시는 수식처럼 컨볼루션층에서 바이어스를 더해주더라도 바로 뒤에 오는 배치 정교화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서 빼버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뺄셈 과정에서 바이어스에서 바이어스를 빼는 꼴이 되어 0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설계 단계에서 use 바이어스를 false로 적용하여 불필요한 연산과 메모리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GPU 호환성을 위한 연산자 취향 전략입니다. 인셉션 구조는 모델의 안전성을 위해 x 곱하기 0.1층과 같은 단순 스칼라 곱셈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연산이 GPU 컴파일러에서는 최적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수식과 같이 배치 정교화의 기본식은 입력에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하는 선형 변환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서 제가 감마를 목표 상수인 0.17로 초기화하고 베타를 0으로 설정하면 이 복잡해 보이는 배치 정규화 레이어는 소각적으로 단순 곱셈 연산 y는 s 곱하기 x와 동일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취한하면 GPU 컴파일러는 이를 표준 배치 정규화 레이어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앞선 레이어의 가중치에 이 상습값들을 자연스럽게 흡수시켜 버립니다. 즉, 저는 수식적 기법을 통해 추론 연산을 줄이고 원본 모델이 의도했던 수치적 스케일링 효과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번째는 헤드 분리및 배포 전략입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1만 명 이상의 인물 분류를 위해 무거운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소프트맥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추론의 핵심은 분류가 아닌 얼굴 특징 추출입니다. 따라서 배포 시에는 불필요한 분류 헤드를 제거하여 모델을 특징 추출기로 재정해야 했습니다. 이 전략은 하드웨어 관점에서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DPU 가속 효율입니다. DPU가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맥스 연산을 제거함으로써 느린 CPU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병목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둘째, 메모리 최적화입니다. 추론에 쓰이지 않는 분류용 파라미터를 삭제하여 제한된 엣지 디바이스의 메모리 대역 낭비를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하드웨어를 고려했기에 바이티스 AI 양자와 컴파일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2255만 개, 제가 하드웨어 호환성을 위해 재설계한 커스텀 모델은 약 2278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이는 아무리 내부 구조를 최적화해도 인셉션 레지넷이라는 백본 자체가 가진 2200만 개의 수준은 인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백본 대신 파라미터가 훨씬 적은 경량화 모델 모바일넷 V2를 도입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모바일넷 V2 기반 페이스넷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PGA 보드와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페이스넷을 실시간으로 구동하려면 무거운 레지넷을 대체할 경량화된 백본이 필수적입니다. 왼쪽은 기존 레지넷이 사용하는 표준 연산 방식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도입한 모바일넷 구조입니다. 기존 방식은 한 번에 모든 연산을 처리하려다 보니 계산량이 많습니다. 반면 모바일넷은 연산을 공간과 채널 단위로 분리해서 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도는 유지하면서도 연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가벼운 구조로서 제한된 자원을 가진 FPGA 환경에서도 고성능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레지넷의 스탠다드 컨볼루션과 모바일넷의 딥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기 위해 입력과 출력 채널이 각각 3개, 커널 크기가 3x3인 간단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스탠다드 컨볼루션입니다. 3x3 공간 필터가 입력 채널 3개와 출력 채널 3개에 모두 곱해져야 하므로 총 80일의 연산이 발생합니다. 반면 오른쪽 모바일넷의 연산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공간 정보만 처리하는 딥 와이스 단계에서 3x3 연산을 채널별로 3번 수행하여 27회, 둘째, 채널 정보를 섞어주는 포인트 와이스 단계에서 1x1 연산을 입출력 개수만큼 수행하여 9회, 총 36회의 연산을 진행합니다. 이런 간단한 예시에서도 연산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고 실제 모델처럼 채널 수가 수백 개로 늘어나면 이런 효율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모바일 넷이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빠르고 가볍게 동작할 수 있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모바일 넷으로 페이스넷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헤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모바일 넷은 1000가지 사물을 분류하기 위한 구조이므로 얼굴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류기를 제거하고 얼굴 특징을 128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압축하여 출력하는 새로운 헤드를 부착했습니다. 또 전이학습을 통해 검증된 가중치를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학습 속도를 높였고 이후 변경된 헤드와 함께 전체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얼굴 인식 정확도를 최적화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본으로는 사전에 학습된 모바일넷 V2를 사용하였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렐로6를 사용하였는데 최대 출력값이 6으로 제한되어 int8 양자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다음은 얼굴 특징을 벡터화하는 헤드 부분입니다. 기존 분류기를 제거하고 리니어, 배치너, pRel로로 이어지는 커스텀 레이어를 부착하였습니다. pRel로는 음수 영역의 기울기를 학습할 수 있어 미세한 얼굴 특징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DPU는 pRel로 연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마지막 연산은 CPU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CPU는 128개의 벡터 값만을 연산하기 때문에 속도 저하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프리트레인된 페이스넷과 직접 학습한 모델, 그리고 모바일넷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능 비교에는 3장의 사진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200개 추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U라는 폴더에서 정답지 사진을 선택하고 중복되지 않는 또 다른 사진을 같은 폴더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Other이라는 폴더에서 이메일 사진 한 장을 선택하면 하나의 세트가 구성이 됩니다. 추론 속도는 프리트레인된 페이스넷부터 커스텀 페이스넷 그리고 모바일넷 순으로 빨라졌고 특히 모바일넷은 다른 모델에 비해 3, 4배 정도 더 추론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프리트레인된 페이스넷이 96%로 가장 높았고 저희가 학습한 모델이 가장 낮았습니다. Efficiency 스코어는 FPS와 정확도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페이스넷은 30점 후반으로 비슷하지만 압도적인 추론 속도로 모바일넷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력 소비에 있어서는 세 모델 모두 2W 전후의 전력을 소비했지만 1W당 추론할 수 있는 프레임을 비교하면 모바일넷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넷 활용 예시입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 영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왼쪽 영상을 모델에게 주면 등장인물을 디텍션하고 휴먼 1과 같은 방식으로 정답으로 사용할 사진을 저장합니다. 저장한 데이터와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면 같은 사람을 간주하여 계속 저장하고 기존 데이터와 다른 인물이 감지되면 휴먼2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데이터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영상에 동일한 사람이 있는지 검출할 수 있습니다. 프리트레인과 모바일넷 V2로 각각 구현된 페이스넷으로 앞서 저장한 인물을 검출한 영상이며 실제로 모바일넷이 더 빨리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답을 뜻하는 붉은색 네모칸이 모바일넷에서 조금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넷을 운전자 감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 시대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들은 사람이 운전석에 있을 때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석에 해당하는 ROI를 지정하고 오른쪽 사진처럼 등록된 운전자가 ROI에 위치할 때 자율주행을 승인해주고 이 ROI를 벗어나면 invalid position이라고 뜹니다. 추가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가 탑승하면 unknown driver라고 표시하여 아예 주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장된 운전자의 얼굴 중심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점이 ROI 외부에 있으면 denied라고 표시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거절합니다. 반대로 ROI 내부에 있으면 자율주행 기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스넷은 인물을 구분하여 운전석을 비운 채로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또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 차량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활용한 얼굴 인식입니다. 모델에 인식하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한 장 이상 제공하면 이 사진을 기반으로 인베딩 벡터를 추출하고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해당 인물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모바일넷 기반 페이스넷이므로 관객을 사진과 동일 인물이라 판단하는 등 정확도가 약간 낮으나 FPGA 보드에서 실시간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